아, 이거 우리한테 좀 성가신 법이야. 그럼 없애버려. 우리 이런 법 필요해. 그것도 만들고. 사법부는 우리의 우군이야. 뭐든지 가면 대법원에 가면 해결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고. 문재인 정권이 바탕에 있는 힘이 그 정도입니다. 힘이 세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도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특히 작년에 제21대 총선에서 엄청난 압도적 승리를 거뒀죠. 전체 300명 정원인 국회의석의 그러니까 180석을 거뒀으니 이거 전체 300명 중에 뭐 한 정당이 말을 할 수 없죠. 그 역사상 그런 승리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천지개벽을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민주당이 만든 비례대표 정당 아닙니까? 그거하고 합쳐서 그래 됐는데 지금은 169명, 169석 이걸 가진 정당이에요. 뭐 열린민주당하고 합친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172석이 된대. 뭐 169석이라도 마찬가지죠. 하고자 해서 못할 게 없는 그 정도의 그 의석을 가진 정당 아닙니까? 공룡이죠. 거대한 공룡 정당. 문재인 정권이 바탕에 있는 힘이 그 정도입니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이 사법부도 사실상 정권의 우호 정당, 우호 세력 아닙니까? 우호 세력. 역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만큼 이 막강한 그런 우군을 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 있죠. 너무 크니까, 권력이 너무 크니까 자성의 기회는 거기서 찾을 수가 없죠. 왜? 너무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도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가면 국회 전행했죠. 입법을 전행한 것 아닙니까?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아, 이거 우리한테 좀 성가신 법이야. 그럼 없애버려. 우리 이런 법 필요해. 그것도 만들고. 사법부는 우리의 우군이야. 뭐든지 가면 대법원에 가면 해결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우리 총장님 해가면서 아주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하라고 했던 그렇게 당부까지 해놓고도 윤석열 총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이 사람은 뭐 그 가족하고 수사한다고 해서 다른 법무장관 들여가지고 말이죠 밀어내려고 그런 공작이 나오고 공작이 아니지 뭐 공공연히 그랬잖아요. 감사원장이 무슨 원전 1호기 그 경제성 평가할 때 대통령이 그걸 당장 멈추라 이랬는데 그게 뭐 경제성이 높으면 멈추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경제성 없는 걸로 조작해가지고 했다. 그걸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 그거 아는 게 아니라는데도 경제성 평가 자체에 왜곡이 있었느냐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 감사했다는데도 그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민주당이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보고 그 국회 불러다 놓고 뭐라 했습니까? 정치하려면 옷 벗고 나와서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자꾸 부추긴 것 아닙니까? 유도하고 밀어대고. 정작 나와서 정치한다니까 온갖 또 비난을 하면서 배신자라고. 뭐가 배신자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인명권자 방침하고 다르면 방침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어요.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근데 배신자입니까? 이게 지금 왕조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권력이 너무 강하고 힘이 너무 세면 자제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굼뜨게 되고 반성은 안 하게 되고 교만만 늘어나는 거지. 그 공룡이
그 공룡은 또 사실은 뭐 요즘 그 우리 영화도 보시면 공룡은 그렇게 둔하지는 않았는데 이 조직의 비대화, 그러니까 비대한 조직, 공룡화된 조직은 굼뜹니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재명 후보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도 뭐겠습니까? 169명이나 되는 전 소속 의원을 다 포함시킨 선대위를 구성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전부 중앙에 앉아서 후보 주변만 뱅뱅 도는 거지. 왜? 자기들끼리도 경쟁이거든.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이후에 몫을 나눌 때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누구 하나 현장에 가서 희생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조직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마음이 급해서 막 뛰어다니지만 밑에 조직들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거대 정당의 또 역설이에요. 거대 정당 같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면 사실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이제 모든 정권을 이재명 후보한테 줘가지고 이 선대위도 새로 슬림화해가지고 새로 기동력 있게 구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요즘 보니까 이제 좀 당도 선대위도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메타버스도 막 돌아다니고 전국을.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좀 신이 난 것 같고 전에 같으면 절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요즘은 죄송합니다. 사과할 줄도 알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점에서는 좀 인식을 바꾸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에피소드랄까 사파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후보가요. 23일에 선대위 차원의 1호 공약이 이제 뭐냐면 디지털 전환 성장 이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같은 당 의원들을 못 알아보는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이 후보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람들 좀 이제 세워놓고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가서 하는데 의원이 169명이나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평소에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해도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비대한 조직은 그런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제 발표를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이걸 직접 이 후보가 단상에 올라와서 발표하면서 거기에 경제참모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 등 선대위 관계자 6명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키는데 이렇게 합니다. 메모로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켰는데 가다가 같은 당의 이용호 의원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이름 물어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 우리 당 소속이어서 제가 메모에 안 적었군요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당 의원조차 이름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그렇게 비대하게 방대하게 덩치만 크고 덩치만 자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뿐만 아니라 윤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또 전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 이런 걸 초래했다. 그런 요인이 됐다.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특별히 하는 일 국민들 위해서 무슨 실적을 낸 것도 없으면서 맨날 자랑만 늘어나는 거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거 잘했다. K방역, K 이러면서 온 세상에 대면서 자랑만 하고 다니고 촛불혁명 자랑하고 다니고 41.1% 촛불혁명의 기수가 대선에 나와가지고 41.1%밖에 못 받았다. 그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기들 말로 하면 혁명이라는데 그래 놓고도 말이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촛불혁명 심지어 천안문
유혈 사태, 예? 1987년, 89년 그 사태 때문에 아주 그런 거라면 시위 이런 거라면 그냥 몸서리치는 그 중국 정부는 한 전국에 가서도 촛불혁명 이러다가 말이죠. 홀대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또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국민들도 같이 자랑 좀 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랑을 해야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게 국민들이 이룬 성취인데 국민들이 이걸 자랑하면 자기 비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같이 얹혀가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 콘스탄틴 바르질 게오르기우라고 있죠. 루마니아 작가인데 이분이 25시를 써가지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25시를 영화화했죠. 그 영화에 안소니 퀸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루마니아의 폰타나 마을이라고 아주 전원적인 목가적인 그런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름다운 수잔나 그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이 요한 모리치가요. 그 경찰서장이 수잔나 미모에 반해가지고 모리치를 모함합니다. 저 유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리치가 끌려가가지고 소형서 끌려가고 그 일에 10여 년을 말이죠. 온만 데를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10여 년 후에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수잔나가 부모님도 다 이미 돌아가시고 그 난리통에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인간의 삶 자체를 망가뜨려 버렸죠. 돌아왔더니 그 역에 떠나기 전에 낳았던 아이 둘하고 수잔나가 또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모리치가 떠나고 난 뒤에 소련군한테 소련 병사한테 겁탈당해서 낳은 아기. 그런 상황하고 모리치가 마주치거든요. 고향에 와서. 그런데 이제 기자가 와서 그러면 사진 찍겠다고 하면서 저 앉으라고 사진 찍겠다고 이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귀향했으니까 얼마나 즐거우냐고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웃으라고 웃는 모습을 찍어야 된다. 웃어 이러거든. 카메라 들고 웃어 이러니까 이 안소니 퀸 본래 또 연기 잘하잖아요. 그 안소니 퀸이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기가 울음 같은 웃음 같은 울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진이 찰칵 찍힌단 말이지. 지금 국민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코로나 K방역 이러면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일자리 많이 회복됐다 이러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 이런 상황이에요. 집값이 이제 안정추세로 들어갔다.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아니 집값은 말이죠. 한없이 오른 상태에서 안정되면 뭐합니까? 이미 서민들의 손에서 떠난 건데 서민들 이제 우리가 그런 집에 살 수 있다 기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맨날 이럽니다. 웃어. 국민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상황인지 몰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는 대통령부터 웃어. 자랑해. 이러는데 국민은 이게 웃어야 될 상황인지 울어야 될 상황인지. 그래서 안소니 퀸의 그 표정, 그 미묘한 표정이 지금 떠오르는 겁니다. 예. 이제 문 대통령부터 자랑 그만하고 그 거대한 덩치에 있는 그 권력을 아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도. 몇 달 안 남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다음 정부에, 다음 정권에 교훈으로라도 남기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